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최소원 씨가 분노의 옥중 편지를 썼는데요. 야, 그걸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를 하네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변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최순실, 본명은 개명해서 최소원이죠. 최소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대부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때 하도 어떻게나 가짜뉴스로 엮어댔는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최서원, 최순실 하면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세뇌, 선전, 선동의 효과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하면은 훌륭한 지도자, 신같이 추앙하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럴 거고요. 물론 일부 극소수는 김정은이의 독재, 3대 독재에 불만을 느끼지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죽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척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머리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세뇌당한 사람은요, 김일성 3대 세습이 정당하고 훌륭한 가문이고 아주 자기 인민들을 위해서 통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다고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좌파들의 전유물이 선전선동, 거짓선동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최소원 하면 나쁜 사람 이게 대입되는 거예요. 김일성 하면 좋은 사람, 독립투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재판에서 그렇게 박영수가 그렇게 그냥 특검에서 달달달달달달 털어서 그렇게 구형을 때리고 재판에서 했는데도 이론 한 장 먹은 건 안 나왔잖아요. 재판에서 딱 나온 게 말 빌려 탄 거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엮고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엮어서 나머지는 무슨 뭐 국고 손실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아니 국정원 특활비 받은 거가 다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다 받고 있는데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이 그렇게. 그런데 그걸로 엮어서 40년인가 때려놓고 무서운 선전선동 그러면서 너무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옥중 편지를 분노의 심정을 담아서 썼는데요. 박영수 특검 때 혼자 깨끗한 척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를 이렇게 경제 공동체라는 이걸로 해서 집어넣냐,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이러면서 조선닷컴 앞으로 옥중 편지가 오늘 도착했네요. 그래도 조선일보는 그나마 좀 믿었나 보지. 이제 제가 이런 여러 번 뽕평에서 부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선거 전에 편지를 써라. 근데 유영하 변호사한테 전달하면 안 된다. 배달 사고 난 유영하는 안 된다. 조선일보나 하여튼 믿을 만한 신문 기자를 불러서 전달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보도가 그냥 깨알같이 있는 그대로 나와야지. 지난번 옥중 편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 그랬는데 일부만 보여주고 일부만 살짝 보여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공천 신청했잖아요. 비례대표. 유영하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배달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순실, 최서원 씨처럼 옥중 편지를 신문사, 믿을 만한 신문사 골라가지고 전달하십시오. 그건 잘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분노의 편지 내용에 공익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아니냐. 혼자 깨끗한 척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더니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 본인은 고문료를 받고 친척은 100억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거로 기업 출연 안 해? 니네들? 문재인 정부 툭 하면 기업 총수들 부르고 삼성 불러다가 일자리 창출이다 무슨 무엇다 해다가 기업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게 해서 돈 낸 거야. 기업에서 똑같은 건데 니네는 정당하고 니네가 하는 국가적인 사업은 정당하고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기업 출연이 다 이래서 왔던 거 아니야? 도둑놈들이에요. 하여튼 그리고서 이제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3자인데도 지금 분통이 터지네 읽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리고요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 이가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 재단에 출연된 돈을 뇌물로 몰아 경제 공동체로 뇌물죄로 씌우는 게 이날이었다. 화천대유 사건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화천대유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 왜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제 이름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다. 제 이름이라는 건 최서원 씨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 이름을 거론하면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싹 고소하세요, 이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그리고요, 이어갑니다. 박영수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특검 단장에 발탁되었는지 참 우연이라기에 설명이 안 된다. 필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사는 게 실감이 나는데 또다시 그런 경험을 요구하는 나라가 될까봐 두렵다. 요건 이제 왜 박영수가 특검 단장이 발탁되는지 필연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박영수가 들어가기 전에 대류가주에도 있었고 화천대유하고도 연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류가주 로펌이 지금 보니까 부정선거에도 좀 관련이 지금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출신들이 판사도 하고 거기 출신들이 피고, 다시 말해서 선관위 변호인도 하고, 거기 출신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공명선거 이거 지금 경선 관리하는데 그 무슨 단장도 맡고 있고 거기 출신들이 지금 다 해요. 근데 거기 출신들이 박영수가 거기 대표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하고 화천대유에서 이거 돈 먹는 거 이런 거 이재명과 뚝딱뚝딱 하더니 특검으로 발탁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보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검 발탁돼서 그 많은 돈으로 이게 뭐 쓱싹쓱싹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어갑니다. 살기 힘든 이 나라에서 화천대유 같은 돈벼락 잔치가 났는데 마땅히 관련자들은 탄핵되어야 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경찰에서 첩보를 받고도 뭉개고 친정권 검찰의 수사를 누가 중립적이라고 보겠나. 박영수 전 특검은 제라는 건 최서원 씨죠. 제가 유치원 20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고 저에게 징역 18년 선고하더니 그 큰 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 조선일보에 보면 그 친필 편지가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에 대해서도 썼는데요. 안민석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했어요, 최서원 씨가. 근데 이겼습니다. 거기서도 썼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뭘 잘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300조 은닉 재산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알고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전부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던 시기에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돈을 개인인 저에게, 그것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자금으로 주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사과는커녕 항소를 하다니. 그러면서요, 안민석 의원은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왜 진실을 밝히라고 소리를 못하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또 썼네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가. 아니 이게 안민석이 이거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300조가 하지 이것들은 헤쳐먹는 게 몇천억이고 껌값으로 50억씩 받고 그러니까 300조를 알기를 아주 개똥으로 알아요. 300조가 얼마나 큰 돈이지. 국가 예산이 얼만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최서원한테 남겨서 최서원이가 관리를 하고, 개 같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안민석이 이것 때문에 최서원 씨가 고소해서 안민석이 졌어요. 그래서 이거 돈 물어줘야 돼요. 안민석이 그대로 돈 물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항소를 해. 그런데 억울한 게 그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또입니다. 최서원 씨가 교도소 의료과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강제추행했나 보지. 거기서 여자라고 또 슬슬 놀리고 또 희롱을 했나 보죠. 그래서 고소를 했나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편지에 썼습니다. 지난 8월 17일 검찰에서 불송치 의견서를 받았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재수사 중이다. 재수사하고 있답니다. 수사 잘하십시오. 이거 의료과장 누군지, 나이가 있건 없건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말이야, 교도소 신분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여성 수용자라고 이렇게 막 다루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의료과장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한이 많이 맺히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거론합니다. 그 미신 논란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요즘에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미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지어서 또 썼어요. 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다. 무속인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저를 무슨 구판이나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썼어요. 이거 그때 그랬거든요. 청와대에서 최서원 씨가 뭐 구판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구판을 열었다. 뉴스로 나왔어요. 종편에서.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다 하고. 근데 기독교 신자라서 무당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았대네. 이런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하고 똑같지. 뭐 왕자 하나 썼다고 그냥 갖은 무속인데 다 들이대가지고 아유 도둑놈들. 또 어떻게 그렇게 사기들을 치셔가지고 대통령을 먹으려고. 그리고요, 필체를 보니까 아주 그 글씨를 뭐 필체가 잘 쓴 거는 아닌데요. 이 한이 맺혀 있으니까 글씨 하나
하나하나에 막 그 한이 서립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씨체 하나에 얼마나 한이 서리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의 딸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자기가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채통과 국격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참지 이러고선 계시지만 최소원 씨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해도. 그런데 자기를 그 말도 아니게 잡아놓은 놈이 박영수 특검인데 요즘에 나온 뉴스가 이게 기가 막히니까 돈을 그냥 다 처먹고 앉았으니까 그리고선 안민석이 건 미신 논란으로 자기 그런 거 되새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서요 변호사들 접견 다 하고 그러니까요 다 고소하세요. 전 재산 다 털어서 고소 비용으로 뭐 얼마 변호사 비용 꽤 들어가잖아요. 전 재산 털어서라도요. 그리고 고소해서 민사 소송까지 하세요. 그럼 민사에서는 안민석한테 돈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받아내면 돼요. 민사 소송도 하시고 형사 소송도 갈고 싹 이거 박영수서부터 전부 싹 그냥 했어요. 그리고 능멸한 언론사들 있죠. JTBC, 태블릿 PC서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다. 야, 그래야 잘못된 거 어느 정도 바로 잡아야 세상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 살아갈 수가 있죠. 힘 잡으면 아무나 그냥 정권 잡기 위해서 다 때려넣고 없는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선전선동으로 막 그렇게 해서 아니 젊은 사람들 최소원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대잖아요. 이렇게 억울한데 이미지가 그런 거야. 나쁜 사람으로 억울하대.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싹 고소하세요. 싹. 아유, 두고 보겠습니다.